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어쨌든 내가 무슨 정권이 됐든 내가 조금 여기서 뭔가 이름을 알리고 내가 뭔가 조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뭔가 조금 뭐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걸 제가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오히려 붐업을 시키고 경쟁을 좀 시키기 위해서 뭐 경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의 확장성, 중도 확장성 같은 걸 노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좀 봅니다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탄질 해가지고 뭐 보수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씨 같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나중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코 다칠 잘못된 생각이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신들 차려라.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그 기획자는 그런 거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원래 정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더 좋게 하거나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생사라는 게 원래 이판사판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인데 아유, 그럼 이기는 너무 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변에도. 그러면 그들이 지금 다시 기획을 해서 이재명 흔들 수 있다. 어떻게 흔들까? 뭔가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루하루 사이에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정말로 사전에 예고 없이 뭐가 되었다? 그러면 대선 캠프 지금 왜 차리고 있어요? 이재명은 대선 캠프 안 차리는데 왜 민주당에 있는 후보 중에서 대선 캠프 차리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좋았어. 정말로 논쟁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냥 거꾸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오하거나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가 다시 뭘 해보자. 그래서 당위적으로 그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듯이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캠프를 차리고 있는 인사가 있다. 야권 잠룡들 지금 대선 후보 차리고 있다고 나와요. 캠프가요? 기사에 나왔어요. 아 그래 누가 있습니까 이렇다면? 뭐 그것도 제가 이제 말 뭐 못합니까? 직접 기사에 뭐 나왔어요. 들었던 와. 이야기인데 이제 네. 아, 이름은 기사에 실명으로 나왔대. 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민주당의 이제 잠룡들이 뭐 캠프를 차렸다 누가 주도한다 이런 이르면 이야기가 다음 들리고 달에 있습니다. 캠프 만든다. 예. 누구요? 아니 이르면 다음 달에 예. 캠프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 사람들이 많이 달이라는 있죠. 게 어제 그러니까 이전이면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다음 달에 대선 캠프 만든다는 다음 거예요. 달이랑 2월에요? 2월 달, 2월 그 이번 달에 네, 네, 네. 2월 1일이니까 와 놀랍네요. 뭐 박영진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동연 지사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캠프 차리는 거는 뭐 얼마든지 차릴 수 있고 또 아니 정치인이 기회가 왔는데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뭐 장돌뱅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처럼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어떤 주제와 논쟁을 가지고 하느냐. 국힘의 주제와 이슈, 민주당에서 다뤄야 할 이슈와 저는 주제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전제는 윤석열에 대한 정말로 가혹한 또는 철저한 분석과 비판, 그 위에 민주당이 어떻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그 논쟁의 주제들을 가져와서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야죠. 지금 네. 하세요. 네. 지금부터 합니까? 네. 가능합니까? 예, 시간이 예. 다 돼서 네,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나올 가능성 제로, 탄핵 인용 안 될 가능성 제로. 그럼 대선이 열릴 가능성 100%.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입장을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입장하게 되나요?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으로 보면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은 뭐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뭐 박용진도 나온다 그러고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낙연 같은 사람도 이번에 움직입니까?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선수가 입장을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단히 보세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제3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게임이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이 오면 제3의 후보론이 국힘 쪽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은 지금 뭐 이창용, 최상목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재산 후보는 없을 것이고 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경쟁을 해서 할 것이다. 제가 어저께 또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인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선에서 진다? 그렇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 들어가는 것을 혹은 그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복구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든다? 다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들이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돈의 문제로 보면 그렇고 이제 지금 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붙었을 때 다 질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면면이 그래도 국힘 쪽에는 뛸 선수가 자진해서 엄청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급부상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 장관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방송에서 네. 이야기하고 실제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 김문수 그래요? 장관 쪽에 가까운 분이 약을 먹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먹는 것이지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자로부터 두 군데서 들었던 것을 그분한테 해명을 하면서 방송할 때 김문수 지사가 약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정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민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를 방송할 때 폄훼하지 마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약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을 뭐 나이 들어서 드시는데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좀 수정을 하는데 어쨌든 국힘 쪽에서는 단단하게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최소 5명은 넘는다. 네. 저는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아니 둘 다 궁금해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이제 뭐 나오겠- 출마하겠다고 나오겠다는 결심하라고 겁니까? 저런 정책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김부겸 의원도 전 총리도 나오겠다고 지금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나오기가 쉽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 2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김동연 지사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건데 이제 경선 규칙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확실한 2등의 위치에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는 최소한 지지율이 5%가 넘어서야 하는데 여기서 5%라는 것은 당내 지지율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레이스를 해보려면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쫙 자판 깔았을 깔았을 때. 때 한 그러니까 1, 2를 가지고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민주당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크게 3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보다는 작은 5%는 안티 이재명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오히려 쌍욕들을 각오하고 전술적으로 저렇게 던져버려야 된다. 야, 이제 요게 아까 있어 땡땡땡 전략가가 주로 쓰는 그러면 방식이다. 되게 무서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김경수 쪽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해서 김경수를 키워주자라는 신호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네. 뭐 역선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구점 지금 현재 뭔가 딱 포인트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저런 욕들을 먹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도 논란만 일어나면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정통한 제가 평론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